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창단 1년 만에 전국 실업농구 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여자농구단 감독을 맡게 된 과정과 팀을 우승으로 이끈 비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박찬숙 감독의 농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돼 늘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 농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 곧 만나볼 예정인데요. 먼저 1984년 23회 LA 올림픽 우리나라 구기 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남겨준 여자농구 준결승전과 결승전 때로 잠시 돌아가 보죠. 자, 앞으로 약 10여 초 후면은 은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초 후면은 은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8초, 7초, 6초, 5초입니다. 우리 양 팀의 공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3초, 2초, 1초, 슛! 노골 타임아웃 됐습니다. 69대 56, 69대 56으로 우리 한국팀이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확보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한국팀이 장하게 이곳 올림픽 보름동구 경기장에서 중공을 꺾고 은메달을 확보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오버 패스했다. 시간 1초. 슛! 타임아웃 노골 됐습니다. 노골 85대 55, 85대 55로 우리 한국 여자농구 올림픽 국기 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 여자농구팀 결승전에 진출해서 강적 미국을 맞이해서 85대 55, 15포인트 차로 패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한국 여자농구 선수들 이제 장한 모습으로 지금 조승현 감독을 한가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 보름동구 경기장 5명의 fanfare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역사적인 제23회 LA 올림픽 여자농구 시상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적인 명스타 박찬숙 선수입니다. 박찬숙 선수 목에 자랑스러운 은메달이 은빛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영, 박양계, 김은숙, 이형숙, 최경희, 이미자, 문경자, 김하순, 정명희, 김영희, 성장아, 박찬숙 자랑스러운 얼굴들의 지금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40년 전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여자농구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생생하시죠? 어제 같죠? 저는요 정말 네. 세월을 얘기하니까 40년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네. 저는 너무 생생해요. 엊그제 같아요. 네. 어제에 이어서 정말 창단 1년 만에 여자농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네. 서대문 구청팀의 우리 네. 박찬숙 감독님을 네. 모셨는데 네. 아예 LA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저희가 결승전에서는 미국한테 졌어요. 네. 그치만 사실 결승전에서는 네. 준결승전 기억나시죠? 더 중요한 거는 준결승이고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중공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랑 수교도 안 됐을 때. 때고. 네. 그래서 앙숙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저 팀을 이겨야지만이 그 결승 진출. 지면 3, 4위로 떨어지는 내려가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중공한테 졌었잖아요. 계속.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이긴 하고 적도 그랬어요. 있었나요?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컨디션이 좋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주셔야 되는지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꿈꾸다가 일어나서 네. 중공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게 보통 선수들이 잘하면 몸 컨디션 오늘 100% 괜찮아?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딱 일어나서부터 그 경기장에서 뛰면서 120%를 발휘한 거예요. 저는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링이 있잖아요. 네. 그 공이 들어간 링이 그 이상 2배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게 만화에서 보면 막 골대가 이만하게 보이는 그런 네. 게. 그리고 던지는 데마다 골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서 그냥 클린샷. 예. 그렇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대가 보통 진월방, 정하이샤 2m 10대는 친구들하고.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키들이 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 중에서 뽑으니까. 컸잖아요. 그 예. 선수들 앞에서 제가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공격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더라고요. 뭐 본인이 느끼기에도 신들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화합이 너무 잘 맞아서 계속 그 리드를 했고 마지막에 2분 남겨놓고 네. 벤치를 딱 보니까 조승현 감독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거를 보는 순간 이겼다 네. 해놓고 그때부터 저도 경기 안 하고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경기를 했다니까요. 마무리를. 사실은 그 준공과의 준결승전이 저희한테는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LA 올림픽 떠나기 전에 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때 제일 맏언니셨죠. 주장이면서 맏언니였는데 너무 예. 책임감도 무겁고 네. 제가 그때 무릎이 좀 안 좋았거든요. 무릎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냥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올림픽을 나간다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꽁찌다. 우리는 꼴찌야 나가도. 꼴찌야 무조건 꼴찌야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박찬숙의 마음이 너무 좀 야비했죠. 안 나가고 싶은 거였어요. 핑계대고. 네. 그런데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내가 빠진 이 여자 농구는 있을 수 없다. 박찬숙 없이 여자 농구를 상상할 수가 없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알면서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네. 다시 투쟁해야 돼. 예. 이러고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달 정도 죽기 살기로 선수들 같이 훈련하고 네. LA로 떠난 거죠. 사실 요즘 여자 배구의 김연경 선수 엄청난 스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찬숙 선수 그때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이상이었죠. 지금 발끈하시는 맞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박찬숙도 그랬지만 어쨌든 여자 농구가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종목 중에 꽃이었다고 봐도 저는 그래요.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LA 올림픽에서 여자 농구가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구기 종목에서 처음이죠. 최초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올림픽에서 네. 단체 종목이 메달을 따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진짜 어렵죠. 네. 네, 저희가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때 온 그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그렇죠. 것처럼 네. 제가 이때 8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네. LA 올림픽 시차가 거꾸로였어요. 맞습니다. 네, 새벽. 매일 잠 못 자면서 이 경기를 봤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지금 전 국민들이 경기 보면서 응원하셨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랬는데 그 기운이 아마 우리한테 온 것 같았어요. 네네. 그런 이길 수 없는 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 너무 생생하고 그 이기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그 기쁨에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다 납치를 당한 거예요. 한 분은 KBS,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MBC 이렇게 납치를 네. 당해서 다 방송국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방송사마다 뭐 취재 경쟁이 말도 네. 못했겠죠. 그 정도의 이제는 가족들의 기쁨도 있었고 온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저 멀 섬쪽으로 여행 가잖아요. 그럼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저를 알아봅니다. 손을 잡고 그때 LA 올림픽 때 네. 너무 고생했어. 너무 그때 기쁨을 줘서 고마워하고 참 그 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약간 좀 기분이 네. 좋습니다. 그게 40년이 됐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 한 3, 4년 전 얘기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생생해요. 네. 그때 LA 올림픽 당시에 사실 제가 그 은광여고를 나왔는데요. 저희 농구부가 있었어요. 네, 저희 맞아요. 그 3학년 선배 그 네, 최경희 선수가 LA 올림픽 여자 농구 대표팀 막내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막내. 네. 그리고 우리 박찬숙 선수는 주장, 언니, 제 주장이었고. 네. 예, 저희 학교 앞에 그냥 프랭카드 LA 올림픽 은메달이 몇 달 걸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동네방네 다 잔치였고요. 네. 저도 그 은메달 따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잔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맞습니다. 네. 그 예. 정도로 하여간 너무 그 온 국민들이 관심과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원래 LA 올림픽 저희 출전 못했던 거를 그냥 그 마지막에 반쪽 뒤집혀서 그 올림픽이라고 하게 그래가지고. 됐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못 나갔다가 다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나간 거죠. 네. 한국이 대한민국이 나가서 저는 정말 나가고
쉽지 않았던 거는 뭐 중공도 나오지, 유고슬라비아도 나오지, 미국 네. 나오지, 호주 나오지, 뭐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자신감 없는 약한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네. 몸이 또 성치 않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게 결정을 하고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으쌰으쌰 아자아자 해보자 하고 마음 먹었던 기운이 좀 강했던 네. 것 같았어요. 아, LA 올림픽 안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조금 속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 정말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땄는데 지금은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면 좀 시들해졌다? 아우, 자존심 상해. 저는 이런 얘기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조금 잠수를 좀 타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띄워줘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도 농구의 대선배로서 네네. 제가 한참 운동을 했을 때 그 최고의 인기를 네. 사실 후배들이 좀 이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후배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별로 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해놓은 만큼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후배들이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그 배구의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로서 인기도 많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서 하는데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주고 파이팅 있게 팀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 뭐 그런 스타잖아요. 선수로서도 최고고 또 인기도 많고 맞습니다. 또 인성도 되게 훌륭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그 여자 프로농구에서도 저는 그런 스타급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돌출이 안 돼서 그렇죠. 확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배들을 좀 많이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예. 나와요. 그런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견인을 해서 우리나라 어떤 농구의 어떤 붐이, 여자 그럼요. 농구의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박찬숙 감독님이 실업 감독 팀의 네. 감독이 되면서 네. 또 이런 꿈을 다시 한번 또 꿔보게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김연경 선수도 외국에서 활동했지만 우리 박찬숙 감독님 1988년에 대만에 진출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대만 최초의 주부 선수셨죠? 맞아요. 네. 제가 저는 참 그 이상한 게 좀 기록이 좀 많이 예. 좀 그 세웠어요.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 몇 살에 되셨죠?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로 아직까지 그걸 깨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은퇴하고 또 주부 선수로 재도전해서 대만으로 또 제가 해외로 또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활약을 또 한 4년 동안 하다가 4년 하셨군요. 네. 거기서 뭐 또 플레잉 코치까지 하셨죠? 플레잉 코치까지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만에 가서 저는 좀 더 자랑스러웠던 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그 타이틀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 저를 소개할 때 예. 한국의 국보 아. 박찬숙 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저는 그 소리 딱 들을 때요, 엄청 그냥 자긍심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다. 네. 잘해야 돼. 더 네.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늘 저기 코리아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고 벗어나질 못합니다. 평생을 사셨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사실 선수생활 끝난 후에도 친정인 태평양에서도 코치도 하시고 또 한국여자농구연맹 경기운영본부장, 네. 또 육성본부장, 또 지도자로 네. 행정가로 지내시다가 이제 코트로 복귀를 하신 네. 거잖아요. 서대문 구청팀 감독으로서. 네. 농구는 우리 박찬숙 감독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인생입니다, 농구는. 네. 지금까지 이게 걸어오면서 또 사실은 뭐 농구로서 뭐 계속 오면서도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하여간 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슬픈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농구를 했기 때문에, 네. 농구를 한 번도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헤쳐나올 수 있었고, 예. 지금까지 있었고 다시 또 우뚝 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저는 나는 영원한 농구인이고 농구를 했고 농구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구나 네. 하는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후배들도 그렇고 이게 뭐 전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희망 잃지 말고 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네. 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예. 왜? 하니까 되잖아요. 저는 농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요. 내가 농구 감독으로서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잡을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이루셨습니다. 네네. 이제 내 팀은 처음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고 물론 국가대표팀도 이끄신 적이 있지만 네. 내 팀을 가져본 것이 내가 처음이다. 감독이 된 게. 근데 뭐 이제 농구로서도 스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박찬숙 감독님은 또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시니어 모델을 나오셔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미녀 농구 선수 소리 좀 들으셨었지만 네, 모델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죠? 그럼요. 예. 아니 저기 사실은 이제 운동 겸해서 이제 경험을 한다고 해서 했고요. 네. 친구 따라 갔어요, 사실은요. 근데 네. 그래서 시니어 모델이라는 거 알았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모델 출신이잖아요. 아들이 모델이고 또 따님은 또 배우고요. 배우고. 네. 그래서 저는 대리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쁜 예. 딸을 보고 참 자그마하고 예쁘고 좋다. 우리 아들이 자그마하다는 게 168입니다. 네. 따님 그리고 서효명 씨. 우리 아들이 그 모델로서 워킹을 하고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와 저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대리만족을 했지 과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기회가 왔잖아요. 네. 근데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호심이 있어가지고 예. 하고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냥 걷는 거 워킹인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또 기본 기초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운동이 좀 되는 거예요. 운동처럼 굉장히 씩씩하게 했어요. 막 네. 딱 서 있고 또 힘있게 걷고 뭐 이렇게 고든 자세로 예. 그냥 땀이 나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러고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니 10kg이나 감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모델 하려고. 근데 이거를 뭐 1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신 거예요? 1년 정도 했고요. 네. 한 3-4시간 해요. 이거를 매일 연습을요? 네. 3-4시간 하고요. 네. 근데 지루하지 않고 맨날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을 풀 때요. 스트레칭 하죠. 네. 그다음에 댄스 하죠. 예. 뭐 이렇게 그냥 감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혀. 막 배우고 싶었는데 춤도 못 추고 뭐 예. 다 못 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고 따라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시니어 모델을 하셔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키가 크신 분들이 좀 구부정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꼿꼿하세요 자세가. 네. 덕을 좀 당연하죠. 보셨어요. 자세 교정이 굉장히 되던가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딱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운동이 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진짜 키 큰 사람들은 구부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예요. 막 구부정거리면 등 탁 때리고 피라 그러고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좀 남한테도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러지 않으면 엄청 신경 많이 써요. 네. 가끔 그래도 딸이 같이 걸어가다가 엄마 가슴 펴 이렇게 허리 펴 얘기를 하는데 네. 나름대로 꼿꼿하게 걸어 다니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 관리를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모델하고 있는 아들 서수원 씨 덕에 모델도 돼보셨고 또 우리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따님 서효명 씨 제가 좀 늦었어요 축하가.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사위를 보셨다고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사위 봤어요. 어머나. 그 안 갈 것 같은 우리 딸이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네요. 40년 전에 LA 올림픽이니까 39이더라고요 딸이. 벌써요. 네. 그래. 빨리 간 건 아니네요. 저는 빨리 갔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어머. 사회를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혼자 딸을 예쁘게 크다가 또 짝이 있어서 또 예. 이게 결혼시켜서 둘이 또 사는 걸 보니까 또 나름 또 예쁘더라고요.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사위가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일단은 다른 걸 뭐 다른 사람들 뭐 다 인물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성실해요. 네. 네. 요즘 뭐 MG가 아니고 성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딸 속은 안 새기게 고생을 안 시키겠다. 이런 네. 마음이 들어서 그냥 괜찮습니다. 네. 잘못하면 장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제가 이제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키 큰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까 이렇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집안이 다 크신가 봐요. 제가 이제 그 친정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저희는 친정 아버지보다 네. 엄마가 크셨어요. 아, 옛날 분 쳐놓고. 예. 옛날 분 쳐놓고 거의 180이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네.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컸었고 옛날 얘기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 엄마 어떤 모습이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고 엄마 어떤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 한복 입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요 머리를 길게 해서 이렇게 싹 땄대요. 근데 엄마가 너무 예뻤대요. 저 엄마 닮았잖아요.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미인이었대. 너무 네. 예뻤대. 그러니까는 그때 뭐 키를 떠나서 일단 너무 예쁘고 네. 그랬대.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아버지는 이뻐서 그 마음에 들었냐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군인이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도 예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자그마하시고. 예. 근데 자그마하셔. 원래 작은 분들이 또 큰 분들을 좋아해요. 네. 예. 제가 크잖아요. 네. 저희 남편도 작잖아요. 맞아요. 작은 사람이 좋아요, 전요. 근데 작다고 하시는데 보통 키인데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안이 네. 언니 동생이 다 농구 선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제 제가 농구했잖아요. 네. 제가 1남 3년대 네. 오빠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동생이 둘인데 막내 박찬미. 아, 박찬미 선수. 네. 선일 출신. 맞아요. 은광이 맨날 선일한테 져서 준우승 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김경희 선수와 같은 동기죠. 네. 박찬미 선수였죠. 국가대표도 했었고 나하고 같이 뛰진 않았지만 네. 농구를 좀 예쁘게 잘했어요. 아, 이 큰 키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구를 하시게 된 거였나요? 저는 키 큰 이후로 농구를 시작했는데 네. 제 동생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좋아서 해서 예. 제가 굉장히 말렸어요. 네. 어디 농구하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몰래 하다 보니까 지 혼자 이제 좋아해서 하게 됐고 네. 나중에는 뭐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우연처럼 운명처럼 시작한 농구가 지금의 또 박찬수 감독님을 있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로서 기록도 많이 세우셨지만 살면서 사실 이 선수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나 슬럼프는 없으셨을까요? 운동하면서의 그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 슬럼프죠.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는지. 저는 그 이제 LA 올림픽 떠나기 전에 세계 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릎을 좀 다쳤어요. 그때. 네,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사실은 선수들이 수술을 하면 수술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재활, 네. 원상 복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참 옛날 이야기네요. 그때는 재활이 따로 없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 네. 저 혼자 제 자신과 싸웠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회복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자신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랬거든요. 왜? 나는 이걸 빨리 회복시켜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나 혼자 싸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혼자 예. 결정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과연 이걸 다시 재복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힘들 때 LA 올림픽을 출전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네, 과연 그럴 수 예. 있을까 해서 망설였고 정말 저의 그런 국가관이나 그런 건 굳은 의지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런 기회도 놓치고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해야 된다. 네. 이런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참 이제 올해 파리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달 안 남았어요. 우리 출전 선수들한테 선배로서 조금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은 선수들이 이렇게 막 고생하고 이런 거는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건데 특히 올림픽을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선수들 물론 첫 번째는 건강 네. 다치지 않고 잘 몸을 만들어서 자기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림픽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리 선수들 파이팅해서 네. 예, 자기 목표 달성을 꼭 잘해줬으면 하는 게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네. 자기 목표. 네. 네,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자신의 목표를 네.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창단 1년 만에 여자 실업농구연맹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서대문구청팀. 꿈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나의 팀을 맡아서 이제 감독으로서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은. 네네. 그래서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일단 젊기 때문에 네.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네. 그 나이로 네. 맞춰서 네 롱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요번에 그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정말 옛날에는 금메달 따고 들어오면 카 퍼레이드 이렇게 쫙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요즘 젊은 MZ 세대가 보면 아니 서울 시내 그 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이 장면이 상상이 안 갈 때 그렇죠.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대문구청팀도 사실 그런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구단주이신 이성원 구청장님께서 네. 워낙에 농구를 너무 좋아하시고 공략을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선수들 어떻게 하면 좀 우승을 시켜서 뭔가 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좀 동기부여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선수들 이번에 우승하면요. 선수들 뭐 바다 건너서 어디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꼭 공약을 하세요. 네. 근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우승을 하면 네. 우리 이성원 청장님께서 카퍼레이드를 한번 요청. 이야, 그 정말 요즘 복고 유행이잖아요. 네네. 볼만할 것 같아요. 저도 박수 치러 연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뻐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꿈을 좀 꼭 이루시고요. 네, 멋진 또 이벤트가 있으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 전국 실업농구 연맹전에서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서대문구청팀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이었습니다.